자, 안쌤 6학년 융합 4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독약을 바르면 흰 거품이 생기는 이유. 몸에 상처가 나면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소독을 하게 되는데요. 소독약으로 주용 사용되는 건 과산화수소 5% 육수용액인데 이 용액을 상처라는 부위에 바르면 흰 거품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과산화수소수를 화학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H2O2. H2O2. 물이랑 되게 비슷하죠. 물은 뭐예요? H2O. 얘는 물이고 얘는 과산화수소. 이거 써놔요? 네. 예? 근데 여기 써있는 거 근데 이런 거품은 왜 생기는 걸까요? 과산화수소 소독약을 상처한 부위에 바르면 흰 거품이 생기는데 그 이유를 서술해 세포가 보세요. 죽어서. 세포 시체예요, 이건. 시체. 세포가 죽어서. 세포가 죽어서. 맞아요. 아니. 왜? 과산화수소수가 분해가 되면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뭐라고요? 세균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 거품 산소예요, 산소. 뭐라고요?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산소가 발생한다고. 자, 이게 보세요. 산소예요. 두 개의 H2O2가 분해가 되면 근데 분해가 이렇게 분해됩니다. 근데 분해가 뭐였죠? 나눠지는 거. 근데 분해 분해 O2 이렇게 나눠져요. 물과 뭘로 나눠지는 거예요? 산소로 나눠집니다.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 산소로. 물과 산소로 나누어진다고. 근데 왜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과산화수소도 가만히 두면 이렇게 분해가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분해시키는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들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카탈레이스라고 해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우리 몸속에 있어서 과산화수소를 만나면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요. 그러면서 산소가 나오면서 세균들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는 살균하고 표백하는 데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집에 혹시 옥시크린이라는 이런 세제가 있으면 엄마들이 흰옷을 더 희게 할 때 살균 표백할 때 쓰는 세제야. 옥시크린. 요즘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런 세제를 사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세탁할 때. 카탈레이스는 우리 몸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에는 거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감자, 생감자에다 과산화수소를 뿌려도 거품이 생겨. 그리고 간 있죠, 간. 생간에다가 과산화수소를 뿌려도 거품이 생겨요. 우리 간을 어떻게 뽑을 거야? 그 토끼가 해장국 먹으러 가면 간이나 천엽을 생으로 주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거를 가져갔다가 이런 과산화수소를 떨어뜨리면 거품이 생기는 걸 볼 수 있는데 순댓국 먹을 때 아니면 순대 먹을 때 간 나오죠. 그거는 삶은 거잖아, 그쵸? 거기는 떨어뜨려도 거품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도. 삶은 감자도 마찬가지야. 삶은 감자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요. 생감자만 거품이 생깁니다. 알겠죠? 생감자에만 얘네들이 들어있고 이걸 삶거나 구우면 얘가 딱딱하게 굳어버려. 이거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 효소라서. 자, 생각해봐. 삼겹살을 구우면 처음 생삼겹살 만지면 왜요? 말랑말랑한데 구우면 딱딱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단백질은 열받으면 딱딱해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그래서 카탈레이스라는 것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효소이기 때문에 익으면 딱딱하게 굳어서 과산화수소를 분해하지 못해요. 2번 답을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과산화수소가 물로 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감자에 넣거나 상처난 부위에 바르면 빠르게 물로 변한대. 이 과정에서 감자와 상처난 부위의 역할,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한다. 수소가 H2O2로 이거 그대로 써놓으세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화학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선생님이겠죠? 네, 그걸 2번에 놨어요. 네. 자연스럽게 외워져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공부를 안 해서. 네? 너네가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저희가요. 그렇지. 니네가 더 많이 했지. 했냐? 네, 과산화 수소가 다른가요? 물과 산소로 나눠진다. 제발 좀 봐주세요. 일단은 똑같은 얘기를 한 5번을 한 것 같아요, 주아 씨. 10번은 석전은 아닌데. 선생님. 자, 됐죠? 넘겨보세요. 이제 42번. 몇 번까지예요? 43번까지 할 거예요. 제 2번에 서귀포 갔을 때 정방폭포 보고 왔어요? 아니요. 태극 게임 했으니까요. 소정방폭포, 정방폭포 이런 건 안 보고. 이거는 예전에 봐서 말고 예전에 많이 봤어요. 그 정방폭포나 소정방폭포가 다른 폭포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일반적인 다른 폭포들은 계곡에 있어. 그래서 떨어져도 어차피 민물인데 정방폭포는 떨어지면 바다야. 바다로 바로 떨어지는 폭포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는 또 특히 그런 현무암들이 많잖아. 검은색 현무암. 이렇게 검은색 현무암이 있는 이제 해변가에 폭포가 이렇게 떨어져 바로.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런 폭포나 아니면 굳이 이런 폭포 아니어도 우리가 계곡에서 볼 수 있는 조그마한 폭포들도 그냥 물은 이렇게 보면 되게 투명한데 폭포들은 하얀색이잖아. 거품이 막 뽀글뽀글 일면서. 그렇죠? 본 적이 있죠? TV 영상이나 아니면 우리가 놀러 갔을 때나. 그럼 왜 그럴까? 고여있는 물은 일단 왜 투명해 보일까요? 투명하니까. 왜 투명하지? 물이어서. 빛을 통과시켜서. 빛이 그냥 통과하기 때문에. 그게 답이야. 빛이 그냥 통과하니까 투명해 보이는 거야. 그럼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은 투명하지 않고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빛이 통과하려면 도망을 가서. 빛이 통과를 못한다는 뜻이겠지? 그쵸? 반사되는데 물방울 하나하나가 떨어지면서 여기저기로 반사하는 거야.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난반사라고 해요.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빛을 난반사시키기 때문에 폭포에서 뭐라고 해요?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빛을 난반사시켜서 근데 얼음도 너희 집에서 얼음 얼려서 먹죠. 요즘에 여름이니까. 얼음도 투명한 얼음이 있고 허옇게 보이는 얼음이 있거든. 그거 천천히 층 나눠가지고 얼리면 하얗게 투명하게 되죠. 허옇게 되는 애는 왜 그럼 허옇게 될까? 좀 많이 대충해서. 네. 팥빙수 우유와 니네가 하는 게 아니라 냉장고가 얼리는 거잖아. 우유가 아니라 대충 할게 뭐. 우유와 물을 대충 붓고 정성 들여 붓는. 물도 정성 있게 불면 투명해져? 아니 이걸 이렇게 붓는 거라 이렇게 붓는 게 그러죠. 왜? 뭐와요? 아니 이걸 그냥 이렇게 쪼르르 따르는 거랑 이렇게 따르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체가 들어갔어. 안에 그쵸, 깨진 저도 거 아니에요? 저 있잖아요. 어느 거 신기한 거였어요. 이렇게 물 속에서 바가지 2개가 있는 바가지를 물을 들여서 잠시 이렇게 달아놓고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럼 위에 들고서 아래는 안 떨어져요. 근데 뭐라고 기압 때문에. 뭐라고 했는데 발음을 진짜 못 알아듣겠어. 냉장고 차이. 아니에요. 냉장고 차이는 아니고 뭐냐면 그 얼음 안에 기포가 들어있어서 공기가 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난반사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얼음이 얼려질 때 그쵸. 물 속에 들어있는 공기 때문에 공기방울이 빛을 반사시킬 수도 있으니까. 자, 43번까지 같이 할게요. 달리기 시합에서 이기는 방법이래. 근데 보니까 현주, 경수, 영목이가 아스팔트 길과 모래밭이 있다 있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B까지 달리기 시합을 했대. 만약 3명의 달리기 속력이 같다면 누가 우승했을까요? 첫 번째 경기에서는 경수가 우승했겠죠. 제일 짧으니까요. 짧은 시간을 달렸으니까. 근데 3명의 달리기 속력은 같은데 아스팔트에서의 속력이 모래밭보다 1.5배 정도 빠르대.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모래밭에 들어오면 느려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누가 우승했을까요? 이번에는 영목이가 우승했겠죠. 왜냐면 아스팔트에서 빨리 갈 수 있을 때는 오래 가고 모래밭은 느려지는데 조금밖에 안 갔잖아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마찰이 있어서 뭐랄까. 아스팔트는 매끈한 거. 매끈매끈하다. 이거 빛이 굴절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 아닌가? 빛이 굴절되는 거 할 때 선생님이 어떤 예를 들어줬었죠? 레이싱카 예 들어줬었죠. 여기가 이제 레이싱을 하는 경기장인데 레이싱카들이 달리는 트랙이고요. 이제 관중들이 밑에서 보고 있어. 그럼 관중들이 보고 있는 곳하고 레이싱카가 달리는 이 트랙 사이에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그 정비하는 거. 모래라든지 아니면 풀밭이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달리던 자동차들이 갑자기 일로 들어오게 되면 관중석을 덮칠 수도 있을 테니까. 근데 봐봐, 어떤 차가 미끄러져서 여기에 이렇게 도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바퀴가 있어. 어느 바퀴가 더 빠를까요? 오른쪽 바퀴하고 왼쪽 바퀴하고. 왼쪽 바퀴가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길에 돌아왔을 때 오른쪽 바퀴는 천천히 가는데 왼쪽 바퀴는 빨라지니까 이렇게 들어왔던 자동차가 이렇게 가겠지. 이거 빛이 굴절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빛이 공기 중에서 빨라요? 물에서 빨라요? 공기 중에서 빨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휘는 거죠. 자, 좀 전에 우리 했던 거야. 가운데 수직으로 내려간 선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법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공기고 여기는 물이야. 법선까지 이렇게 입사했던 빛이 이렇게 속도가 만약에 똑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휘어질 건데 휘어지지 않고 직진할 건데 어디가 더 빨라? 공기 쪽이 빠르니까 어디? 법선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 굴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이 친구들이 뛸 때도 마찬가지야. 경목이는 빨리 뛸 수 있는 아스팔트에서 많이 뛰고 느려지는 모래밭에서 천천히 뛰었으니까 경목이가 가장 빨리 결승선에 도착하겠네요. 3번에 골라보세요. 방금 3번 얘기해 준 거잖아요. 네. 방금 3번 얘기해 준 거잖아. 빨리 뛸 수 있는 아스팔트에서는 오래 뛰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모래밭에서는 가장 조금 뛰었던 경목이가 가장 빨리 도착한다. 그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번 주에는 6학년 거 선생님이 안쌤 해오라 그랬죠. 안쌤 6학년 거 했던 거 중에서 잘 모르겠는 거 아니면 같이 근데 5학년 풀어볼까? 그러니까 자,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 한번 발표 한번 해봅시다. 2번. 전자줄 위에 초를 올려놓고 가열하면 무게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좋아야. 초가 차면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기체가 되어 공기중으로 날아갑니다. 결국 연소하면서 생기는 그런 물질들이 날아가면서 줄어든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지원이 왜 숙제를 안 했대? 여러 가지를 안 했네 오늘. 왜요? 숙제를 안 했어. 5단 때였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 즉석에서 할 수 있어요. 종이컵의 장점과 단점을 세 가지씩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장점은 저 이 영상을 봤어요. 너무 착하죠? 영상 보라 했잖아. 영상 보는 게 숙제였잖아. 2번 동영상이 너무 짧아요. 30초인가 20초예요. 응, 맞아요. 종이컵의 장점. 장점 설거지하거나 파손된 것점. 이 점은 편리하다. 가격이 저렴하다. 잘 깨지지 희생적이다. 않는다. 전입병이 잘못되지 않는다. 가격이 저렴하다. 깨지지 않는다. 위생적이다. 설거지를 안 해도 된다.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네. 오려서 다른 걸로 만들 수 있다. 이쁘다.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종이컵의 단점. 남기를 없앤다. 한점은 천천히 하나씩 얘기해봐. 주합부터. 코팅 물질이 녹을 수가 있어요. 제인 환경을. 환경오염. 나무를 없앤다. 나무를 많이 소비하게 된다. 낭비가 심한 낭비가 심하다.
종이 빨대처럼 만드는데 연기 많이 나가지고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 쓸 수 없다, 단단하지 않다, 뜨거운 거 담으면 잡기 힘들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종이컵의 단점은. 그리고 자원을 낭비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 그럼 종이컵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정우. 두 개 다 가래요. 응. 첫 번째는 코팅을 하는 거고요. 건강하게 매끈매끈해갖고 막 다 미끄러지는데 이물질이 그리고 설거지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빵컵인데요. 컵을 쓴 다음에 먹으면 돼요. 아, 먹겠다고? 종이컵을 먹겠다고? 빵이 촉촉해지고 제이. 종이지만 잘 빵컵은 타고 음. 타는 종이를 사용하고 야, 종이는 원래 잘 타. 재사용 가능한 종이컵. 재사용 가능하게 종이컵에 단열을 시켜요. 단열을 시킨다.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뜨거운 걸 들 수 있게?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종이컵이 종이로 만든 거니까 재사용을 해서 아니 재활용을 해서 뭐 휴지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 수도 있잖아. 시험지를 만든다든지. 실제로 그렇게 해요. 뜨거울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 계속 뜨겁진 않을 거잖아. 식을 거니까. 그리고 뜨거운 거를 못 만지니까 컵홀더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우리 집에 그거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된 컵홀더. 종이컵 넣어서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뭐 그런 거를 쓰면 뜨거운 거를 담아도 크게 위험하지 않을 저 테니까. 거기에다가 물 따라 먹어요. 컵홀더에다가 어렸을 때. 모르면 그럴 수도 있죠. 자, 오늘의 주제 한번 봅시다. 오늘은 5번째 주제고요. 48쪽에 속 보이는 X선이라는 주제예요. 탐구 보고서 이번에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자, 속 보이는 X선. X선이 처음 발견한 건, X선을 처음 발견한 건 뷰렐름 렌트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된 건데요. 이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이 새로운 종류의 광선이라는 제목으로 물리학의학협회에다 논문을 냈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 유명해지고 1년 만에 이 X선을 연구하는 다른 학자들이 막 나타나면서 논문이 1000편 넘게 나오고 단행본도 50권 넘게 출판됐대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렌트겐 협회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몇 년 뒤에 노벨 물리학상까지 수상했어요. 이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요. 처음으로 촬영된 게 이 그림에 나와 있는 X선으로 촬영된 렌트겐 부인의 손 나와 있죠. 부인의 손을 집에서 한 거니까 부인한테 손 대봐 해갖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 반지 낀 것까지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분의 그 손이 처음으로 찍힌 그런 사진이고 보면 좀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아? 뼈잖아, 그쵸? 자, 여기 안에 우리 이 손바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야. 지금 반지가 어디 끼워져 있냐면 손가락이 길게 있는데 꼭 여기쯤에 끼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실제로 반지는 여기 이 마디에 끼워져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 손등 부분이 지금 뼈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밑에 있는 뼈 부분이 여기가 손등인 거야. 이만큼이. 그래서 손등 안에도 우리가 손등이니까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만 뼈는 실제로 여기서도 이렇게 갈라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디까지 갈라져 있는 거냐면 손목까지 뼈가 갈라져 있는 거야. 손등 위쪽에. 49쪽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지. 49쪽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손등이 더 선명하게 나와 있어. 이빨 왜 이렇게 많아요? 손등이 이런 모습, 뼈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그 옆에 그림은 뭐냐면 가슴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가슴 사진을 X선 사진을 찍으면 폐의 모습도 볼 수 있고 폐에 염증이 생긴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폐렴을 검사할 때 가슴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엑스레이인데 그 이빨의 엑스레이야. 그리고 이빨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가슴이나 손을 찍듯이 이렇게 대고 찍는 게 아니라 360도 돌아가면서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가지고 이걸 합성해 놓는 거야. 왜냐면 한 번에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파노라마 엑스레이라고 불러 이런 걸. 그래서
그래서 실제 치과에서 사용할 때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냥 앞니만 보이잖아. 앞에서 찍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쪽 부분, 특히 이제 이 뒤쪽에 있는 어금니하고 사랑니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찍어서 양쪽 끝에 있는 이빨, 이 턱 끝에 있는 이빨까지 다 보여야 돼. 너희가 아직은 그 사랑니가 안 나왔을 텐데 유치는 다 빠졌지? 네. 안 빠졌어, 제이는. 어른이에요. 다 어른이라고? 네. 유치 다 빠지고? 네. 유치부터 조심해야 되네. 이빨 그러면- 썩으면. 근데 아직 그 뭐지 흔들리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야? 있으면 있고 없는 건 없는 거지. 몰라요. 아직 다안 되는. 그다음에 한 개는 지금 나고 있어요. 다 안 빠졌을 수도 있어. 너희 지금 6학년이기 때문에 거의 다 바뀌었을 거야. 여기 쪽 이빨 사랑니 나고 있는데 여기 잇몸 쪽 살이 이렇게 들어져요. 사랑니가 나면 이게 봐봐. 이게 사랑니라는 게 더 이상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이빨이거든요. 우리가 야채만 먹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 사람들은 고기도 먹고 다양한 것들을 섭취하면서 구강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어. 일반적으로 우리랑 비슷하게 생각되는 유인원들 있죠. 뭐 침팬지라든지 아니면 오랑우탄, 고릴라에 비해서 사람들은 이 주둥이가 많이 들어가 있어 안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이빨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이 사랑니가 나오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애들을 밀면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덧니가 날 수도 있고요. 이상한 모양으로 날 수도 있고. 선생님은 사랑니가 어떻게 났었냐면 이게 어금니 마지막 어금니라고 하면 사랑니가 옆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왔어. 예? 그래갖고 요 사이에 틈이 생기니까 이 틈에 찌꺼기, 음식 찌꺼기 같은 게 많이 끼고 그러면 썩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공간이 없는데 얘가 이렇게 밀고 나오다 보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이빨을 빼러 갔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고 생일 뽑아. 여기를 쬐어. 쬐고 뽑았는데 내 입을 이렇게 벌려놓은 상태로 의사 선생님이 마취예요? 직원들을 다 마취한 상태에서 뽑지. 직원들을 불러. 이거 좀 보라고. 나는 이러고 있는데 부어서 이러고 있는데 직원들이 와서 이 사진을 보고 내 뽑은 이빨을 구경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랑니가 너무 신기하게 어떤 모양이었냐면 하트. 진짜 딱 그 하트 모양이었어. 와 진짜 사랑니다. 이런 하트 모양이었어. 우와. 코도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하트 모양이었어. 우와. 입체적인 하트. 야,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환자분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 병원비 안 내고 그냥 선생님 드리고 왔어. 이거 학회에 갈 건데 학회에서 자랑 좀 하겠다고. 뭐요? 학회.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학술 그런 연구 논문이나 이런 걸 하는 데 있는데 너무 하트처럼 생겨갖고 가서 자랑하겠다고 달라 그러셔가지고 드렸어. 이거 병원비 안 냈어. 병원비 안 돼. 얼마 전에. 뭐나 비싸진 않아. 비싸지 네, 않으니까. 아프셨어요? 엄청 아파. 엄청 아파요? 사랑이 엄청 아파. 아니 근데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나 좀 빼주고 얘기를 하든지. 자, 아무튼 이 렌트겐이 처음에 X선을 발견을 하고서 왜 이름을 X선이라고 정의를 했냐면 잘 알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광선이어서 X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1899년 1월에 한 베를린의 의사가 이 X선을 이용해서 1899년이네요. 손가락에 꽂힌 유리 파편을 찾아가지고 수술을 했대. 그리고 2월에는 머리에 박힌 탄환을 확인을 하고. 하나님 뭐예요? 총알. 총알. 그러니까 봐봐. 내가 만약에 전쟁이 나서 머리에 총알을 맞았는데 내 두개골을 뚫고 뇌에 박혔으면 죽었겠지.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빗 맞아서 이 두피 안으로 탄환이 들어가면서 뼈에 박혀 있는 거야, 얘가. 그러면 여기가 뚫리니까 이 전체적으로 다 부어 있었겠지. 이게 부어 있어가지고 총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계속 이대로 두면 위험하겠죠. 이걸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엑스레이로 X선 사진을 찍었더니 이 부위에 있는 게 밝혀졌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를 다 찢을 필요가 없이 그 부위만 찢어가지고 총알을 제거하고 소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살아났다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술을 잘 해서 총알을 뜯어냈으니까 살아났다고.
죽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이 엑스레이가 우리 몸이나 이런 데에만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고 용접을 했는데 그 용접 부위라든지 아니면 공항에서 짐 검사할 때도 이런 엑스레이를 이용을 하고요. 이제 짐들이 쭉 지나가. 그럼 우리가 찾기 전에 공항에 입국할 때 아니면 이제 비행기를 탈 때 엑스레이를 검사하고 우리가 또 이런 것도 통과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우리 몸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혹시 가지고 있진 않은지 금속 탐지기도 통과하고 엑스레이도 통과하는데 그래서 뭐 칼이라든지 뾰족한 거를 가지고 타면 안 되니까 비행기에서 저 위험하잖아요. 이번에 혈통에 가위 있는데 모르고 안 뺐다가 그럼 뺏겨요. 걸려가지고 버렸어요. 근데 지금 그 버린 가위가 한 5개인데요. 지금까지. 몸에 철분은 안 지켜요. 몸에 철분은 안 몸의 철분은 안 지켜요. 아니 그건 생 고추장. 네, 그 얘기 했었나? 그거 뉴질랜드에서? 제일 못 들었어요. 왜 몸에 철분 안 걸리는데요? 그러게요. 왜 안 걸릴까요? 선생님이 뉴질랜드에 갔는데 뉴질랜드에서 이제 공항에 나오면서 짐을 찾아가지고 나오는데 보도콜리 한 마리가 날 쫓아오는 거예요. 그 공항에 있는 그 마약 탐지견이 보도콜리였는데 얘가 막 쫓아오면서 내 가방 근처에서 막 뱅글뱅글 도는 거야. 근데 쫄았지. 근데 이제 되게 마우이 아저씨가 한 마리 마우이족인 아저씨가 날 불러. 그래서 갔어. 잔뜩 긴장한 상태로. 그래가지고 오피스에 들어가가지고 가방을 연락을 해서 가방을 열었는데 고추장? 고추장이 나온 거야. 근데 뭐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영어가 좀 짧으니까 그냥 코리안 그 페퍼 페이스트라 그랬더니 나보고 먹어보라는 거야. 야 누가 고추장을 생으로 먹냐, 그치? 그래갖고 내 당황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아저씨가 옆에 간식으로 먹으려고 다른 직원이 치커리를 갖다 놓은 게 지금 있더라고. 뭐요? 치커리. 그거예요. 샐러리. 아. 치커리가 아니라. 샐러리 뭔지 알죠? 샐러리 원래 마요네즈에 찍어 먹어야 맛있거든. 그래서 마요네즈 안 먹어봐서 샐러리? 이렇게 마요네즈를 해갖고 씹어 먹으면 맛있어. 그래서 그거 달라고 해서 고추장에 찍어갖고 먹으면 맛있다고 내가 얌이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신기했는지 자기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줬어. 근데 먹더니 맛있다고 몇 번 더 먹더라? 근데 갑자기 나가. 물맛이 매웠겠지. 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냄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원래 그 공항 그 비행기 탈 때 고추 갖고 타면 안 돼. 이거 폭발할 수도 있어. 기압차 때문에. 그러면 난리가 나겠지. 응? 난 몰랐으니까. 근데 별일 없어. 고추장 먹으면 왜 젓가락? 근데 대한항공에서 고추장 주잖아요. 그 튜브에 들어있잖아. 그 냄새 안 나. 볶은 고추장 주잖아. 그리고 아무튼 그랬어요. 재밌는 일이 있었어. 자, 렌트겐이 살아있을 때도 그래서 뭐 렌트겐이 이거를 뭐 자기가 발명한 건 아니잖아. 발견한 거지, 그쵸? 그래서 이 특허를 어떤 재벌이 내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특허를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렌트겐이 이건 내가 발견한 게 아니니까 내가 발견한 거지 내가 발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인류가 같이 써야 된다 해서 특허 신청을 하지 않았어. 이거 만약에 특허 신청을 했으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겠지. 이런 병원에서 지금 엑스레이가 없으면 진료를 할 수 없을 정도니까. 자, 그러면 1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X선 촬영을 하는데 X선을 왜 쓸까요? 엑스레이 촬영을 왜 할까? 뼈라고. 그죠? 뼈를 보기 위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몸속 상태를 보기 위해서. 뼈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기들도 볼 수 있어요. 특히 폐렴이 걸린 환자들은 이 폐 모양이 되게 안 좋게 나온대.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과 뼈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어, 2번 보니까 뼈하고 이가 되게 하얗게 보이네. 왜 하얗게 보일까요? 그러면. 치석. 에? 뭐 한다고? 하얘서? 옆방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 친구가 이현우요? 어떻게 알았지? 칼라가 아니어서 흑백이어서 하얗게 보여. 틀린 말은 아닌데 흑백이어서 하얗게 보이는 건 아니지, 그치? 흰색은 어떻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이는 거라 그랬죠? 빛이 들어왔는데 다 반사해서. 선생님 옷은 검은색이잖아, 그쵸? 얘가 검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야? 빛을 다 흡수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잖아. 그러면
그 의미가 없는 거야. 빛을 흡수하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서 검게 보이는 거고, 너 옷은 흰색이니까 빛이 들어왔는데 다 튕겨 나가니까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고. 그럼 에일리언 볼 때 이거 초록색일 수도 있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빛이 반사된 거라니까. 에일리언이 만약에 초록색 빛만 받아들일 수 있는 애면 초록색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을 다 보는 거고, 쓴 사람들. 다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뼈들이 흰색으로 보이는 이유도 비슷한 이유 아닐까? 뼈에 빛이 반사돼서 X선을 반사하기 때문에. 빛은 X선은 한 종류의 빛이거든요. 근데 빛은 사실은 한 종류는 아니지. 요거 배웠잖아. 빛이 길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뭐라 그랬죠? 가시광선이라 그런다 그랬죠? 광선은 빛을 의미하고 가시는 보는 게 가능하다. 가능하다. 뭐가 보는 게. 그러면 빨간색 너머에 있는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작은 빛을 뭐라고 불러요? 예? 빨간색 너머에 있는 빛. 적외선이라고 불러요. 붉은 색소가 나온다. 그럼 보라색 너머에 있는 빛은요? 처음에서 자외선. 청계는 뭐? 왜냐면 보라색이 자색이야, 한자로. 엑스레이는 X선은 자외선의 일종이고요. 자외선 더 멀리 그 에너지가 많은 X선이 있고, 좀 더 가면 감마선이 있어. 감마선은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빛이고요. 저거 우리 몸에 쏘이면 우리 몸이 병들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헐크 안 죽었어요. 방사선. 아니 그거는 영화니까 원래 그 정도 방사능을 맞으면 당연히 죽는 거죠. 저 스파이더맨 봤어요. 저 브랜드데이. 저 아직 안 봤다고요. 영화 봤어요, 영화. 내일 모레 볼 거라고. 저 만드셔야 돼. 그 보겠어요. 응? 그 보겠어요. 29일 날 예고했어요. 거기 몇시 나와요? 알아요? 4시? 메시? 메시, 축구 선수 메시. 진짜요? 응? 자, 적외선 너머에는 뭐가 있죠? 마이크로파나 전파가 있습니다. 마이크로파 어디에 쓰죠? 이게 통신에 쓰는 거고, 얘는 마이크로파.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쓰잖아, 니네. 전자레인지. 이거 쓰는 거예요. 마이크로파. 마이크로웨이브를 쏘면 음식물 속에 있는 수분이 진동을 해. 수분이 진동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는 겉에보다 속이 먼저 뜨거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오븐은 공기를 데펴서 쓰는 거니까 바깥이 먼저 뜨거워지겠죠? 근데 마이크로웨이브는 속이 먼저 뜨거워지는 그런 효과를 발휘해요. 그러면 X선이 가진 성질 세 가지만 기록을 해봅시다. 문제 해결에다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외선이. 빛이잖아, 그렇지? 자외선. 빛이니까 직진하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모든 데를 다 통과하는 건 아니었잖아. 방사들이. 그렇죠? 어떤 거 뼈나 콘크리트 같은 데에는 반사한다. 그리고 너희 엑스레이 찍을 때 보면 뭐 살은 통과한다. 그 우리를 엑스레이 그 찍는 장비 앞에 두고 엑스레이 기사님 우리 옆에 서 있어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찍어? 방에 들어가서 찍어. 왜 방에 들어갈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엑스레이를 안 맞으려고 본인은. 나빴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병원에서 한두 번 뭐 몇 번 안 찍지만 그분은 그게 일이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찍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계속 맞다 보면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얘도 자외선보다 아무튼 더 강한 애니까. 자외선 때문에 살 타잖아. 제이 살 탄 거 봐.
햇빛을 맞았는데 자외선 때문에 탄 거잖아요. 그렇죠? 자외선을 차단하는 크림이 있죠. 선크림. 선크림. 다른 말로 선블록이라고 하는데 얘네들 써 있는 거 보면 SPF 뭐 30, 50 이렇게 써 있고 썬데스 쓰는데. PA 플러스 아니면 뭐 플러스 아니면 하나짜리도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30하고 50하고 얼마나 반사를 하는데. 이거 지속 시간이야. 지속 시간. 그래서 30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30분. 30분 아니고요. 시간? 곱하기 10이라고 보면 돼요. 300. 300분 정도. 예? 한 5시간 정도 효과가 있는 거고 얘는 500분 정도 효과가 있는 거고 6시간 하면은 다시 발라요. 더 발라야지. 얘는 뭐냐면 아예 안 발랐을 때보다 플러스 하나가 2배의 차단 효과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3개가 있으면 몇 배의 차단 효과가 있는 거겠어요? 8배. 그러니까 해변에서 놀 때는 3개나 5개짜리를 발라야 되겠죠? 해변은 자외선이 세니까. 발랐지. 바르고 나갔다 온 거지. 근데도 탔어. 왜 그랬을까? 약한 거를 발랐나 보지. 아니 그럼 느꼈어요. 그 얼굴에다가 바르면 절단막하네. 한 거를. 그러면 너무 센 것도 사실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왜?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진짜 막한 거예요. 눈 입에 이렇게 그냥 덕지덕지 바르잖아요. 다른 건 괜찮은데 그거는 진짜 막한 그럼 거예요. 화끈거리지 않는 거를 찾아서 발라야 되겠죠. 안 바르면 안 바르면 금방 타. 나도 금방 타거든 살이. 그래서 되게 조심하는 편인데 선생님이 군대에 있을 때 제대하기 직전에 축구를 안 했어. 살 타는 게 싫어서. 그러다가 딱 한 번, 한 2시간 축구를 했더니 새카매졌어.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난 되게 잘 타는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X선도 비치니까 직진한다. 그리고 산을 통과한다. 뼈나 콘크리트 같은 거는 반사한다. 뭐 이런 것들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빛을 잘 통과하는 애하고 잘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네. 통과하는 애는 누가 있을까요? 유리, 이런 플라스틱, 야. 물, 비닐, 공기, 비닐, 비닐. 살. 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막아주잖아. 빛은. 그리고 통과하지 못하는 거. 검은색. 이빨. 뼈. 뼈, 콘크리트. 피부, 뭐 종이, 금속, 나무, 콘크리트 이런 것들, 검은색 옷도 다 흡수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통과하지 못하는 거겠죠. 왜요? 네? 왜요? 빛이 지나가지 못하니까 왜냐니 지나가지 못하니까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지. 빛이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야 되는 거지. 보이잖아 사이드 거기. SMT 상위. 근데 빛이 통과 못하면 어떤 색? 이런 색인 거지. 통과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의 모습을 볼 수 없고 너희도 내 모습을 볼 수 없게 되는 거. 저희 통과하지 못한다. 좋아. 자 그럼 세 번째 한번 볼 건데요. 유리는 원래 빛을 잘 통과하잖아, 그렇죠? 근데 껌껌한 밤에 불을 켜고서 밖을 보면 분명히 유리창인데 빛이 통과해야 되는데 거울처럼 내 얼굴이 비치는 경우도 있어. 이거는 왜 그럴까요? 살짝 귀신이 창문을 보고 예. 귀신이 일곱 번째 귀신이 날 쳐다보고 있어서 살짝 귀신이요. 너네 집 몇 층인데? 13층이요. 아무리 8척 귀신이어도 13층까지 올라갈 수는 없어요. 팔척이 뭐예요? 키가 8척인 귀신. 팔척이 뭐예요? 8척이면 한 대략 한 2m 정도 될 거야. 2m가 괜찮은 거 아니에요? 팔척 귀신. 2m라고 해도 13층에 올라올 수는 없잖아. 팔척 귀신 한. 사이렌드. 응? 사이렌드. 아니 언제? 뭔데? 그럼 또 뭐야? 아니 그거 사이렌 그 SCP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할 때 유리는 100% 다 통과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100% 통과시키는 건 아니고 일부 반사되는 것도 있는 거야. 지금 저기 있는 저 문을 한번 바라볼래, 얘들아? 오 반사됐다. 그치? 저 유리라서 분명히 다 통과하는 것 같지만 저쪽 뒷면이 막혀 있으니까 일부 반사되는 빛이 보이지. 그래서 거울이 아닌데도 거울처럼 보인다는 거지. 지원이 안 보이지? 네. 와서 봐봐. 좀. 이상하네. 아, 봐 좀. 나 오면서 나 이거 실줄 몰라. 사용할게.
가면서 하나만 줘. 그래. 그래서 유리가 빛을 잘 통과시키긴 하지만 어두운 밤에서 일부 반사되는 빛이 보여서 거울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만 먹어. 그치? 진짜 보이지? 네. 근데 오히려 그 뒤 저 건너편이 더 안 보이는데. 건너편이 더 안 보일 수 있지. 우리가 이렇게 딱 봐서 보면 저게 거울처럼 내가 보이잖아. 못생겼다. 2kg까지 나. 거울 봤어? 네? 제이 거울 봤어? 네. 우리 다 재밌는데 지금? 네. 자, 한 장 넘겨보면 융합 내용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아침마다 수영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화요일 날 9시부터 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8시에 나와서 우리 수영장까지 차 끌고 가면 10분도 안 걸리는데 걸어가면 한 20분 넘게 걸려. 그럼 걸어가야죠. 그래서 좀 일찍 나왔어. 런닝으로 가려고. 가방에다가 수영용품 딱 내고 방을 이제 1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나와서 딱 나왔는데 너무 더운 거야. 그래갖고 다시 올라갔어. 왜요? 더워서 조깅을 못 할 것 같아서 너무 더워서 습하고 저 더워서. 차 타고 갔어요. 어. 나빴다. 왜? 그 지구 온난화 주범이에요. 내가? 네. 아니 제 차는 하이브리드라서 그렇게 기름을 많이 안 먹습니다. 토요타예요? 아니에요. 그 카니발이. 현대. 토요타라고. 카니발 아니에요. 뭐예요? 산타페예요. 산타페? 산타페 그거 이렇게 열리는 거. 자, 더위의 낮을 피해서 밤의 활동을 즐기는 나포츠족, 나이트 스포츠, 밤에 운동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밤에 운동하다 보니까 차나 이런 데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킷에다가 이런 거를 붙여놓고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원단으로 만든 의류를 입는데, 이게 뭐냐면 유리구슬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이런 걸 재귀 반사라고 하거든요. 유리구슬이 있어서 빛이 들어오면 여기서 튕겨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빛을 쏜 방향으로. 그러면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보이고 꼭 전구를 끼운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안 다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있고 조끼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 그래서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런 조끼, 안전조끼를 입고 청소를 하시거든요. 새벽에 차가 가다가 그런 분들이 계시면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쪽으로 굳이 지나가지 않고 피할 수 있겠지.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유리구슬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천에 이런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 근데 그리고- 얘가 저거 안 돼요. 얘 거잖아. 이것뿐만이 진짜 아니라 하나 줬어요. 차선이 있으면 근데 차선 한가운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이 끝에는 노란색으로 라인이 들어가 있죠. 요즘 도로에는 얘네들에도 저런 유리구슬들이 들어있어. 그래서 차 타고 지나가면 밤에 너희들이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이렇게 불빛을 비춰보면 얘네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유리구슬 깨지면 어떻게 돼요? 잘라서. 이게 깨질 수 있는 큰 유리구슬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유리구슬들이어서 반짝반짝 빛나게 예를 돼요. 들어서 이 쌤보다 이따가 작네. 차로 이렇게 그렇게 해도 잘 안 깨져요. 쌤보다 작겠네. 야, 그거 한번 해봐. 집에서 내가 지난번에 추천해주지 않았나? 계란을 한 손으로 깨봐. 뗄 수 있을까? 손이 더러워져요. 안 깨져요. 해봐. 뗄 수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확인해 주세요. 날개라는 날계란으로 해야죠. 날계란으로. 집에서 날계란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봐. 한 손으로 이렇게 깰 수 있는지. 뗄수면 어떻게 오케이. 해요? 10,000원 줄게요.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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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러니까 편집해서 되잖아 그냥. 오케이. 엄마의 등짝품 매싱 한 대로 10,000원이라면 좋은 것 같은데. 해보세요. 가성비 좋은데? 한 손으로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움츠려서 깰 수 있으면 제가 10,000원 여기 드릴게요. 엄지 안 쓴 거예요. 엄지 안 쓰고요. 왜 엄지 안 써요? 어머니가 깨지지 엄지 않습니다. 써요. 아, 해볼게요. 네. 이 구조 때문에, 계란의 구조 때문에 힘이 분산돼서 깨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든 해서 깨면 돼요. 야 미리 좀 깨놔가지고 그 중간에 뭐, 매사에 사기를 치려고 이렇게 해. 끝나게 하려면 일단 이렇게 파 진짜 진짜 바뀌었다. 내가 집에 가가지고 날달리는 거 이렇게 딱 증명하고서 이렇게 떼볼게요. 뭐예요, 뭐. 우리 눌러도 될 것 같은데. 자, 됐고요. 안 됩니다. 네. 머리 기대고
있으면 가끔씩 쿵 하는 진동이 올 때가 좀 많거든요. 왜 그런 그 여기 건너편 방에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럴 때는 너가 머리를 대고 있는 걸 알고서 치는 거야. 그럴 자, 때는 밑에 있는 거 한번 진짜 볼게요. 맞추셔야 돼요. 중학교 선배들이잖아. 스텔스기라는 비행기들이 있어요. 이런 스텔스기는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기나 음향 탐지기 이런 거에 안 걸리는 애야. F20 F20 가운데 있는 게 F22 같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건 F22랑 조금 다른 거 같은데 얘는 F35 같아요. 여기 귀신이 있네. 이거 그 A 그 B 이거 그 왼쪽에 있는 건 B 어쩌고 이렇게 B1이거나 이거 F111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 F4. 가오리 형태로 생겨 있는 요런 얘는 전폭기라 그래서 폭격하는 애예요. 폭탄을 엄청 싣고 가고 완전 이제 뿌려주고 오는 애인데 탐지장치를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얘는 형태 자체가 생긴 모양이 전파를 튕겨내게끔 되어 있어.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오면 얘를 어떻게 파악을 하는 거냐면 전파를 발사하면 전파가 다시 튕겨와가지고 레이더에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스텔스기들은 생긴 모양 형태 자체가 이런 전파를 다른 데로 튕겨내는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스텔스기에는 이 도료가, 페인트가 이런 전파를 흡수하는 페인트를 발라놨어. 그래서 전파를 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얘네들은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F22 랩터라고 부르거든요. 깜찍한다. 얘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전투기예요. B1에서 쓰잖아요. 공중우세 전투기라고 해서 얘를 1대1로 이길 수 있는 전투기는 없어. 현재. 우리나라요. 헬리캐리어. 아니 B2가 더 센데. 어? B2가 더 세. B2가 어떻게 더 세? 어떤 의미에서 세다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그냥 그 폭격기를 그거만 쓰는 거예요. 아니 얘는 공중에서 붙었는데 어떻게 폭격기가 더 세겠니? 얘는 전투기인데. 아니 그래도 그냥 그 위에서 이렇게 파파파. 우리나라에 얘 도망가 있어요. 놨지. 이거요? 이거는 미국에만 존재합니다. 왜요? 미국이 왜안 미국이 줘요? 안 파니까. 미국이 안 팔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잘 안 써요, 이거 요즘에. 얘는 한 번 출동할 때마다 몇십억 원씩 들어. 그래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 이 페인트를 그때그때 발라야 되고 엔진도 뭐 망가지거나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미국도 요즘에 잘 안 쓰고요. 좀 저렴한 걸 만들었어, 미국이. F-35라는 걸 만들었어. 이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F-35는. 우리나라에도 팔았고 되게 여러 나라에 많이 팔았어. 스텔스 전투기야. 우리나라가 스텔스 전투기를 사온 이유는 뭘까? 몰래 북한에 침투할 일이 있을까봐. 뭐 여러 가지 환경에서. 그리고 근데 중국하고도 미국이 북한에도 팔았을 수도 있죠. 북한에 안 팔겠죠, 미국이. 북한에 팔면 북한 애들이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요. 미국이 북한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저번에는 트럼프랑 친한 것 같은데. 잘한다. 요즘은 안 친해요. 야 그거 그 모욕이야. 그거 수학생 모욕이야. 왜? 김정은 쌤. 네. 아니 아니 그 주혜랑 저번이랑 친한 것 같아. 아니 당연하지. 북한에 있는 잠깐만. 주혜랑 트럼프. 원래 친했지 않아요? 수학생하고? 아니야. 트럼프랑 그거 잘 모르겠어요. 친한 척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랑 자 그러면 둘이 닮았어. 스텔스가 이 스텔스 비행기가 탐지 장치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내가 방금 얘기했죠. 어떻게 한다고요? 페인트. 레이더 전파를 다른 방향으로 반사시킨다. 또 전파를 흡수시키는 페인트를 칠한다. 또 단면을 작게 설계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텔스 비행기는 되게 작게 보여 레이더에. 레이더로 새들도 검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요? 크기를 보고서 저거 새떼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비행기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얘들은 되게 작아서 새보다도 작게 보여. 근데 너무 빨라. 그래서 검출하기가 힘들어. 확 지나가 버리니까.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이거 F117이네요. 왼쪽에 있는 거.
F117.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게 랩터 F22. 그리고 세 번째 게 F35. 그 미국이 안 한 거예요? 이것도 미국에만 있고요. 이것도 미국에만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데 안 파니까. 엄청 비싸. 그리고 엄청 비싸기도 하고 배가. 얘는 우세 전투기라 그래서 공중에서 얘랑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 그랬죠. 몇 년 전에 모의 전투를 했어. F16하고 F15하고 지금 이 가장 강력한 폭격기가 얘거든요. F15. 얘네 105대하고 F22 한 대하고 붙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F22가 이겼어요. 얘네들이 검사 발견을 못해. 근데 얘는 보고 있다가 미사일 쏘고 도망가고 미사일 쏘고 도망가고. 물론 얘 안에 미사일이 105발이 들어가진 않으니까 가상의 전투를 벌인 거야. 미사일을 락온해가지고 쏘아서 얘가 맞으면 다이한 걸로 전자전으로 한 건데 105대 1로 붙었는데 F22가 이겼어. 네, 이거 1번에 올렸어요. 재기반사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좋은 점이 뭐겠어요? 야간에 달리는 차량 전조등에서 나온 빛이 운전자한테 밝게 보이니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얘는 랩터라고 부르고 별명이 있거든. 이런 비행기들이. 얘는 랩터. 얘는 라이트닝 2. 아니 아빠가 어제 인스타에서 올렸는데 그거 이름이 뭐였더라? F20이었나? 그거 별명 있잖아요. 랩터. 랩터 아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비행기는 여기에 없어.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비행기는 그렇지. 수호이 27이야. 네. 이건 러시아 전투기. 19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러시아 전투기인데 내가 제일 먼저 샀던 프라모델이었어. 뭐예요? 네? 어떻게 쌤이 저걸 샀어요? 어떻게 어. 생겼길래요? 그냥 모델을 신고하잖아요. 프라모델. 어디서 샀는데? 랩터랑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왔었어 얘가. 응? 서울공항에. 진짜 선생님 샀어요. 선생님 집에 있어요. 지금 없어. 이게 집에 없대는 또 이걸. 장난감을 샀다고. 아니 전투기를 샀어요. 갑자기 프라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뭐 1대 20으로 축소한 모델. 아, 그 장난감을 저도 진짜 정수기가 쌤 집에 있다는 줄 알았어요. 전투기를 샀어도 집에는 못 놔두죠. 우리 전투기 집이 얼마나 뭐예요? 크게요? 그리고 이거는 소련 전투기라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비공식적으로 샀어요.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하면서 얘를 수입하려고 했었어. 얘랑 몇 개 기종을 놓고 했는데 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지금 주력 전투기는 이거예요. F-15. 그래서 KF-15라고 불러 우리나라 전투기를. 얘가 제일 세 우리나라 전투기 중에서 얘랑 요번에 산 F-35가. 그리고 새로운 전투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KF-21이라는 전투기를 만들고 있어. 얘는 보라매야. 이름이. 네? 보라매. 보람이? 이름이 보라매라고. 보라매. 얘가 랩터인 것처럼 얘는 라이트닝인 것처럼 얘 이름은 보라매. 진짜 보라색이죠. 보라색 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응? 보라매가 우리나라 전통 살고 있는 매를 뜻하는 거고요. 되게 강력한 매래요. 그래서 요거 거의 지금 다 완성이 됐고 요거 말고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F-50도 있어요. 은근 많네요, 우리나라. F-50은 경공격기야. F67 가벼워. 있어요. 얘가 누구랑 성능이 비슷하냐면 얘랑 성능이 비슷해. 미국에서 만든 F-16이랑 성능이 비슷해. 근데 F67 있어요. 모르겠어요. 시스템을 그렇게 좋아. 자, 됐고 3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북한. 그래, 니네가 좋아하는 그 북한 최고 지도자, 최고 지도자 아닌데. 옛날 지도자 김정은의 아빠. 이거 언제적 책이에요? 였다잖아, 였다. 움직인다가 아니라 옛날에 그랬다고. 김정은은 비행기가 있는데도 항상 기차로 움직였대요. 왜 그랬냐면 그 전용 열차가 스텔스 기능을 갖춘 특수 그물망으로 덮여 있어서 미국의 위치 추적을 피할 수 있었대요.
이 스텔스 열차를 램이라고 하고요. 레이더 흡수 물질이 포함된 막을 덮어놓은 거야.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봐도 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근데 비행기에도 그거 하면 되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 미국에서도 요즘 운행 잘 안 한다 그랬잖아. 너무 비싸서. 그리고 이 도료 물질 자체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한 번 출격했다가 내려오면 그거 정비하는데 뭐 몇 억씩 들어요. 그래서 얘는 엔간하면 요즘에 잘 안 써. 미국. 그럼 그거 안 쓰고 돈이 그냥 많기 저한테 때문에. 억 주면 안 돼요? 너한테 뭐요? 억 주면 안 돼요? 억을 준다고요? 달라 해봐. 저 노란머리 아저씨한테 메일 한번 보내봐.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 제인데요. F22 안 쓰는 대가로 저한테 1억 달러씩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메일 한번 보내봐. 미샤엘이 갑자기 그래서 맞춰갖고 줄지도 모르잖아. 갑자기 역사상 한국에 최초로 어떻게 전쟁이 있었대? 갑자기 미사일이 슝 날아가가지고. 트럼프한테 차단. 자, 이거 메타물질이라고 하고요. 요 메타물질에 대한 내용은 한 번씩 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물질이 뭐냐면 우리가 물체를 보면 빛이 반사돼서 들어오면서 그 물체를 보는 거잖아. 근데 메타물질은 빛이 이렇게 휘어 들어가면서 반대쪽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그냥 까만 애라고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렇게 가리면 니네 얼굴이 안 보여야 되는 정상인데 여기 메타물질이 달려 있으면 빛이 이렇게 가서 빛은 원래 직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야. 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투명한 망토처럼 보인다는 거야. 와 지금 그 메타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망토를 만들어 가지고 덮어 쓰면 빛이 이렇게 와서 나를 돌아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사이에 내가 있어도 너희가 날 못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진짜요? 그런 물질 실제로 왜 개발한 미국을 그럼 저희한테 바르면 어떡해요? 저 주세요. 아예 저한테 바르면 어떡해요? 와 해리포터 투명 망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해리포터 투명 망토. 그거 아니 근데 진짜로 얼마예요? 아니 선생님 근데 진짜로 저한테 바르면 어떡해요? 직접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거는 얼마예요? 몸에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어디가 쓸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빛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건데 가시광선을 피하는 메타물질을 이용하면 진짜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투명 망토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겠죠. 그 왜안 초록색, 초록색으로 만들기가 힘드니까 안 만드는 거겠죠? 이게 쉽겠어? 그냥 빛을 망토에다가 그렇게 지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 물질인데 망토에다가 메타물질 바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타물질을 만들기가 쉽겠냐고요. 네. 아, 메타물질 아직 안 만들어진 거예요. 연구하고 있어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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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미 시중에 있는데. 있어 있기는. 아니 그래서 얼마예요? 쟤는 뭐 먹는 거 아니면 그 돈으로 물어보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이용해서 그러니까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을지 너희가 방금 얘기했던 거. 투명 망토. 그래 그런 걸 써보시라고. 3가지씩 써보세요. 내가 좀 너네가 그 이 메타물질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은데 메타물질이란 건 뭐냐면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거를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빛이 직진을 하는데 빛을 굴절하게끔 만든다라든지 뭐라 그래야 되나? 실제로 전자기파가 휘어지게 만드는 거는 발견했고요. 2007년에 마이크로파에서 작동하는 메타물질을 만들어내서 아까 마이크로파 얘기했죠. 마이크로파를 휘어지게 만드는 메타물질을 발견해서 만들었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가시광선을 완전히 피할 수 있게 하면 딱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성공했어. 2011년에 가시광선을 휘어지게 해서 내가 이걸 덮어쓰고 있으면 안 보이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만들었고 나중에 이제 나노 기술이 더 개발돼 가지고 나노 단위로 이걸 조작할 수 있게 되면 진짜로 지금은 안 보이게 하는 게 딱 덮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진동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뭔가 공간이 일그러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은 거고 나중에는 완벽하게 이걸 빛을 뭐 굴절시킬 수 있으면 진짜 내가 없는 것처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 이런 메타물질들이 만약에
중력을 거스르는 메타물질을 만들면 물 위를 이거 신고 신발 그걸로 만든 신발을 신고 물 위를 걸어갈 수도 있어요. 방수 신발 사면 되나요? 방수는 물이 들어오지만 않게 하는 거지 물을 밀어내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러면 그 뭐지 신발에다가 풍선을 달면 되잖아요. 그거 뜰수 있잖아요. 네 몸무게 몇 풍선을 달고 있으면 뛰기가 힘들지 않을까? 아니 그냥 거기 너 몸을 버틸 정도의 풍선이면 되게 커야 될 텐데 그러면 다리 사이에 균형을 잡기도 힘들 거고. 그럼 근데 그 발에 그 신발에 헬륨 넣으면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신발에 기름 넣으면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야, 네 몸을 어떻게 띄울 거야? 기름 정도로. 기름을 겁나게 많이 넣으면 되잖아요. 기름이 그래서 겁나게 많으면 네 제가- 몸은 어쨌든 기름 안으로 근데- 들어가겠지. 근데 제가 기름을 얼리면 되잖아요. 레드불에서 봤는데 그러면 그냥 배지 그게. 그런가? 레드불에서 봤는데 그 어떤 사람이 헬륨 풍선을 한 10개 정도 묻어내고 자전거를 샀는데 그 막 뛰어내리는 자전거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더라? 어쨌든 그거 가지고 이 정도 높이로 뛰어내리는데 그 진짜 막 공중에 뜨는 게 있었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과자에 요즘에 질소 많이 들어있잖아. 질소치. 질소를 가지고 배를 만들어 가지고 과자 봉지 한 150개 정도로 그물에 넣어 가지고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한강을 건넌 대학생들이 있었어. 진짜요? 과자 봉투 그러니까 막 그 150개. 뭐지 방수 페인트 그런 걸로 배 만들어가지고 맞아. 아 그거. 그 신문지로 맞아. 그럴 수도 있죠. 신문지로 배 모양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방수되게끔 발라가지고 배 타고 건널 수도 있겠죠. 이게 뭐 메타물질하고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건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메타물질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뭐 빛이나 전파, 음파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거, 방향을 조작한다든지 불조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메타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주파를 흡수하는 메타물질을 발견을 하면 층간소음 이런 것도 없앨 수 있겠네요. 여기다가 메타물질을 발라놓으면 그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우리도 지금 이 4층, 5층에서 여긴 3층이지만 안 느껴지겠지.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5층에 있으면 4층에 우리 수업관 공간이 있는데 5층에 체육관이 있거든요. 이걸 하다가 마지막에 빵 하고 던질 때 그 충격이 꽝 하고 울려. 그래서 우리 수업하다 말고 꽝꽝거리는 소리가 되게 많이 들려서 니네 엘베에 아 보면 맞아요. 붙어 엘리베이터 봤어요. 있죠. 그 AI 사진.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저주파라서 더 우리 귀에 예민하게 들리는 건데 이런 저주파를 막아주는 메타물질을 발라버리면 층간소음 이런 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바르면 되잖아요. 아 없으니까. 그리고 있어도 비싸니까 안 하는 거겠죠. 구리를 예를 들어 그 만들었는데 요 정도 한 바르는데 5억이면 할 수 있겠어? 예. 못하겠죠. 주주변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없어요. 아니 우리 학생 교육비 그럼 니네가 10억씩 내면 돼 한 달에. 100만? 그러면 할 수 있어. 진짜 5억이면 기막이를 나누겠다. 얘를 그냥 든 거야. 진짜 그게 5억이라는 게 아니라. 자, 한 장 넘겨보시면 탐구 자료 여기는 요 비슷한 것들을 한번 찾아서 만들어 봅시다. 만든다. 예? 실제로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주제를 만들어 보는 거 주제. 요 메타 물질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메타 물질을 구할 수도 없고 메타 물질을 살 수가 없어서 직접 살 수는 없으니까 메타 물질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뭐 종이를-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너희가 만드는 뭐 어떤 학업에 도움이 되는 기구를 만든다든지 해서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요거를 한번 만들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탐구 주제는 뭘로 하면 좋겠어요? 이 스텝 1에 보이는 문제 인식. 여기서는 엑스레이가 나왔었잖아. 엑스레이는 우리 몸을 투과하는 거였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을 더 정밀하게 봐서 아니면 덜 투과해서 혈관들만 볼 수 있는 그런 빛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혈관 건강이 되게 지금 실제로도 혈관이 문제가 생기면 이 혈관을 검사하기 위해서 조영제라는 걸 먹고 영상을 찍거든요. 그러면 혈관 안에서 어디가 막혔는지 어디가 뚫렸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러면 혈관 그림이 나타나는 이런 X선 비슷한 이런 광선을 찾으면 X선으로 우리가 뼈의 상태를 보듯이 혈관을 볼 수도 있겠지. 뭐 이런 것들. 그럼 X선도 있고 Y선도 있으니까 이제 Z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Y선도 있어요?
Y선이 어디 있어요? 아니 와이선이 여기 있는. 어디? Y선 있잖아요. 와이선 있는 거예요? 이거 감마예요, 감마. 감나예요. 아 그러네. 잘 봐봐. 이거 Y 아니야, 감마야. 진짜 감마선은 위험한 거야. 이거 방사능 물질로 나오는 거라니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주제를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전투기 종이접기도 돼요. 네? 전투기 종이접기. 네, 전투기 종이접기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조금 메타물질